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파르테논 신전, 올림픽 철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도시국가들. 그 중에서도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본고장이자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아테네가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니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델로스 동맹은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동맹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테네 제국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한때는 강력한 해상 연맹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다면 델로스 동맹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왜 쇠퇴하고 해체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국제 동맹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델로스 동맹의 배경. 델로스 동맹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페르시아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아테네의 뛰어난 해군 전략이 빛을 발하며 페르시아를 크게 무찔렀죠. 이어서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전쟁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페르시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게의 여러 섬과 소아시아 연안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고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위험이 있었죠. 우리 이제 끝났다 하고 방심했다간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전쟁에서 손을 떼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할 만큼 했다 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아테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들과 함께 연합하여 장기적인 방어 동맹을 결성하는데 바로 이것이 델로스 동맹입니다. 기원전 478년 에게 지역의 여러 폴리스들은 우리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자 라며 아테네의 주도 아래에 뭉쳤습니다. 동맹의 본부는 델로스 섬에 두었고 모든 회원국이 돈이나 군함을 내어 함께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 처음에는 평등해 보였지만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테네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말이죠. 델로스 동맹의 구조. 이제 델로스 동맹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겉으로 보면 모든 폴리스들이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아테네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델로스 동맹의 운영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맹에 기여할 수 있었어요. 첫째, 직접 군대를 보내는 것. 둘째, 돈을 내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조공을 바치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냐? 군대를 직접 보내는 것은 자원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사력은 아테네에 집중되었고 동맹의 주요 함대는 점점 아테네의 것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기금이 보관된 곳이 어디였죠? 바로 델로스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테네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 라는 논리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는 동맹 내에서 탈퇴하려는 폴리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낙소스 섬이 우리 이제 빠질래? 라고 하자 아테네가 강제로 진압해 버립니다. 에게의 다른 폴리스들도 이거 원래 우리가 원했던 동맹이 맞나? 라며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델로스 동맹은 점점 아테네의 패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 되어 갔습니다. 아테네의 권력 장악. 델로스 동맹은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가 점점 동맹을 장악하며 사실상 자신의 해상 제국으로 변모시켰죠.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은 병력을 직접 보내거나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폴리스들이 우리는 그냥 돈을 낼게 라고 선택하면서 동맹의 주력 군대는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해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하고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죠. 기원전 454년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섬에 보관된 동맹 기금을 아테네로 옮기도록 결정합니다. 이제 이 기금은 아테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었고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건설 등 아테네의 번영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죠. 다른 폴리스들은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쌓인 일부 폴리스들은 동맹에서 탈퇴하려 했지만 아테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낙소스 섬과 타소스 섬이 이탈을 시도했지만 아테네는 군대를 보내 강제로 진압하고 다시 동맹에 복속시켰죠. 델로스 동맹은 이제 더 이상 자발적인 연합이 아닌 아테네의 강압적인 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델로스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동맹이었지만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아테네가 모든 정책을 결정. 동맹군은 사실상 아테네 해군. 탈퇴 시 강제 진압. 동맹 기금은 아테네 발전에 사용. 이런 상황에 다른 폴리스들은 이제 아테네가 페르시아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확장을 견제하며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맞서게 되죠. 결국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델로스 동맹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강압적으로 운영한 것이 결국 전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델로스 동맹의 쇠퇴와 해체. 델로스 동맹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가는 아테네의 지배 방식과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필연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벌어진 장기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해군력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상태였죠. 전쟁 초반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자원과 해군을 활용하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30년 아테네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마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아테네는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후 아테네는 여러 차례 승리와 패배를 반복했지만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은 점점 아테네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동맹 원래 우리가 페르시아를 막으려고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테네의 전쟁에 끌려 다녀야 하지? 이런 불만이 커졌고 점점 더 많은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시칠리아 섬의 도시국가 시라쿠사이를 정복하려는 원정을 떠납니다. 이 작전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아테네는 동맹군을 동원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죠.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시라쿠사이를 지원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기원전 413년 아테네의 원정군은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이는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예전만큼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스파르타는 이를 기회 삼아 공격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의 지배력 아래에서 점점 무너져 갑니다. 특히 기원전 405년 스파르타의 명장 리산드로스가 이끄는 함대가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에서 아테네 함대를 완전히 격파하면서 아테네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델로스 동맹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되죠. 델로스 동맹의 쇠퇴와 해체는 그리스 세계에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때 가장 강력했던 해상 제국 아테네가 몰락했고 스파르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스파르타의 패권도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그리스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 속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역사적 의미. 델로스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의 장기적인 연합 조직이었으며 이후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의 원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이전까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특정한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델로스 동맹처럼 장기간 유지되는 조직적인 군사 연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원래 페르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결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 중심의 패권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후대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권국가와 동맹국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을 통해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활용하여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고 철학, 예술, 민주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헤로도토스, 소포클레스 등 위대한 인물들이 활약하며 서양 문명의 기초를 쌓아 올린 시기였습니다. 즉,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가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제국으로 변질시켰고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아테네는 반발하는 폴리스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동맹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내부 불만이 폭발하면서 동맹은 무너지고 말았죠. 이 과정은 제국주의가 초래하는 내부 갈등과 반발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이 패권을 잡은 후 동맹국들의 저항으로 인해 몰락하는 과정을 거쳤죠. 델로스 동맹의 붕괴는 패권국이 동맹을 운영할 때 신뢰와 공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됩니다. 델로스 동맹이 무너진 후 그리스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곧이어 테베, 마케도니아 등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여 그리스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의 실패는 결국 그리스의 내부 분열과 힘의 쇠퇴를 초래했고 이는 마케도니아와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차례로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권력에 의해 변질된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동맹이 있는데 그 동맹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